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제3장 국방군수 조직 편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국방군수 조직서부터 시작해서 제2절 미래의 어떤 군수 지원 환경 변화와 요구되는 군수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국방군수 조직 편성입니다. 자, 이 국방군수 지원은 군수 자원의 어떤 효과적인 이 관리와 군수 지원을 위해서 군수 조직을 이 제대별로 그다음에 지휘 계통상의 어떤 군수 참모 부서와 그다음에 지원 계통상의 어떤 군수 지원 부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상의 어떤 군수 참모 부서는 주로 군수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계획 및 방침을 여기에서는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그다음에 지원부대의 어떤 집행 및 운행 과정을 참모 감독하고 그다음에 분석 및 평가를 우리가 실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계통상의 이 군수 지원부대는 지휘 계통상의 어떤 군수 참모 부서로부터 하달된 어떤 계획 및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 운영 및 집행 그다음에 분석 평가 등 이런 어떤 군수 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어떤 군수 제도와 사무에 관한 통제권을 보좌하는 참모기구로서 육해 공군의 어떤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군수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발전시키면서 각 군의 어떤 군수 계획을 이렇게 해서 조정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 어떤 그 군수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직할 군수기구인 어떤 국방부 어떤 방위산업청, 이제 방위산업청이죠. 사업청, 이 조달본부, 그다음에 품질관리소를 운영하고 통제 및 이런 감독하는 이런 것들을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방부 내에 이 획득 정책관은 이 국방 획득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제도 발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 개발관은 국방 연구 개발, 여기는 체계 개발, 핵심 기술, 또 부품 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그런 연구 개발과 과학 기술,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관한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제도 발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여기에서는 지는 그런 어떤 부서가 여기에서는 국방부의 어떤 획득 정책관이 하는 업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수관리관은 군수 정책이라든지 군수법 조달 정책, 그다음에 군수 지원 계획, 그다음에 전투 기념물자, 그다음에 장비 비축 이 계획이 어떤 수립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업무를 담당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 군수관리관이 해야 할 업무고, 그다음에 군사시설국장은 자, 군사시설 및 환경정책 계획의 어떤 수립, 그다음에 제도 발전 연구 이런 어떤 시설을 동원해서 소요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 종합 계획에 관한 어떤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산업청은 국방부 직할기구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어떤 지휘라든지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국방부 하에서 여기는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이 조달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침과 승인된 어떤 조달 계획 이것에 의거해서 국내의 어떤 조달원에게 장비라든지 이런 물자를 조달해서 각 군에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방위산업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방품질관리소입니다. 이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장관의 지휘 통제하에 운영되고 양산되는 어떤 군수 물자에 대해서 품질 보증 및 생산 감독 업무에 관해서 국방부에서 하달되는 이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의거해서 전군의 소요 물자, 그다음에 군수품에 대한 어떤 품질 보증, 형상 관리
이런 어떤 업무와 업체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 업무, 그 다음에 어떤 고유의 기능 업무를 여기에서는 국방관리소에서는 수행한다. 그러니까 국방품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지원 업무, 뭐 이런 업무를 우리가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시행한다,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본부, 자, 군수참모부입니다. 자, 군수참모부는 참모총장의 어떤 지휘 기능 중 군수 기능을 보좌하는 거죠. 군수 기능을. 그래서 일반 참모부서로서 전평시 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군사령부의 어떤 군수 집행 및 운영을 참모 감독하고 전군에 효과적인 군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군수 참모 부서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육군의 어떤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입니다. 자, 육군 군사령부는 자, 육군 참모총장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주요 사령부로서 육군본부 그다음에 군수참모부의 어떤 군수 방침이라든지 지침과 계획에 의해서 전군을 지원하기 위한 이 군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하 지원부대를 운영하고 전군에 대한 군수 지원과 타군에 대한 제한적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군수 지원과 타군에 대한 제한적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군수사령부입니다. 군수사령부. 자, 군수사령부는 자, 육군 중앙 어떤 재고 통제소로서 재고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최상급의 군수 지원 부대이고 보급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군수 지원 사령부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여기에서는 군사령부에서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군 이제 군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육군사령부하고 군수사령부를 바꾸고 이제 탄약 지원사령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약 지원사령부는 자, 군수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여기는 탄약창, 그 다음에 예배속 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탄약 저장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군의 어떤 재고 통제 및 탄약 관련 기술 업무를 발전시키고 기타 탄약 관련 어떤 주요 업무를 여기에서는 탄약 지원사령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탄약창은 자, 탄약 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탄약 저장 관리 및 탄약 지원과 그 다음에 예하 중대 지휘 및 감독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약 및 폭약물에 대한 어떤 저장이라든지 탄약의 어떤 수입, 그 다음에 저장 검사, 그 다음에 정비 및 처리, 그 다음에 야전군 탄협 보도에 대한 어떤 탄협 보급소에 대한 일반 지원 및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탄약창에서 예하부대로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급창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련 업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육군 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하는 업무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기 많은 그런 업무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요 그런 업무들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급창입니다. 자, 군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여기는 전군의 일반 보급 지원 및 해공군의 어떤 공통 물자 여기에 대한 보급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급품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저장 그 다음에 불출 그 다음에 저장 중에 어떤 정비 및 여기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창상 후 지원과 해외 조달 물자를 인수 그 다음에 개봉을 저장 그 다음에 의명 독자적인 재고 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급품의 어떤 기록 계정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급창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종합정비창입니다. 종합정비창은 여기도 이제 군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이는 해공군의 어떤 지상 공통 장비를 포함해서 전군의 어떤 장비를 창정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전군 장비에 대한 어떤 그 5계단 정비 지원 및 그 다음에 완성 장비 오버홀 장비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재생 장비용 수리 부속 제작 및 재생 그 다음에 야전 기술 지도 방문 그리고 계측기에 대한 어떤 정밀 검사와 장비 및 수리 부속에 대한 어떤 폐치리 등
이런 어떤 기능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 3정비창입니다. 3정비창도 자, 군수사령부 예하부대로 전군의 항공기 창정비 지원 및 항공기 부품 저장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원물을 수행하고 있고, 항공기 및 부품 그러한 그 창정비를 위해서 연구 개발 업무,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어떤 검사 업무, 그 다음에 부품 저장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의 불출이라든지 해외 및 외주 정비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어떤 군수 지원 부대의 어떤 그런 직할부대에 대한 가능 품목 오버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색 및 기능 업무를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정비창입니다. 자, 5정비창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군수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여기는 육해 공군의 특수 무기에 대한 어떤 보급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호크라든지 나이키 이런 것들은 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제어하고 있고, 임무를 수행 이런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오리콘이라든지 토우, 그다음에 어레스토존, 현무, 레베타, 그다음에 어떤 제브린 등 이런 어떤 완성 장비와 수리 부속의 어떤 획득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전군의 일반 지원과 특수무기 장비 및 어떤 복구성 품목에 대한 수질 검사, 분류, 처리,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야전 부대의 전파 및 어떤 지도, 그리고 직접 지원대 능력 초과물에 대한 어떤 보강 지원과 특수 무기창 정비 품목 수질 검사, 그 다음에 군직 정비 강화, 외주 정비 품목 부착 시험 이런 어떤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5정비창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사이와 유류지원대입니다. 유류지원대는 여러 가지 아마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보면은 특히 이제 전차부대라든지 이런 어떤 유류를 많이 쓰는 부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류 지원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기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있을 때 보면 이 유류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또 이런 유류는 우리가 이제 직접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이런 어떤 자재를 수립해 와서 가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그 상황들이 좀 고려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유류 터미널과 지역 부대에 대한 어떤 유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류 인수 저장, 그다음에 지역 부대 어떤 유류 보급과 유류 시험 분석,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유류 취급 장비 운영 및 정비, 그리고 의명, 유류 예비량 확보 관리, 그다음에 산업동원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어떤 그런 기능 업무를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항만 보급됩니다. 여기서는 공수화물, 이 항공은 공수화물의 어떤 수령 및 분배 임무와 공중 해상 보급 수송, 그다음에 항공 운영의 협조 및 어떤 지원 업무를 지원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항공이라든지 해상화물의 어떤 수령이라든지 저장, 그다음에 분배 업무 수행과 인원 및 물자에 대한 어떤 항공 수송, 그다음에 근무 지원과 공수화물의 어떤 사전 준비 및 포장, 그다음에 의장 근무 지원, 그리고 해공군의 어떤 지원 요청에 의거해서 공수화물을 여기는 적재한다든지 결박한다든지 여기는 하합협조 등 이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항만 보급대에서 진행하는 이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는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지원사령부는 책임 내에 이 군부대에 대한 야전 군수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예속부대를 지휘해서 피지원 부대에 대한 어떤 보급이라든지 정비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 감독하고, 그 다음에 보급 수요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천구 저장 분배 이런 어떤 기록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잉여품, 그다음에 초과품, 폐품, 노예품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처리 업무하고 그다음에 해 공군 부대에 대한 어떤 지상 공통 군수 지원을 통제하고 전시 동원 소요 계획을 어떤 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원 물자를 관리하고 야전 정비 운영 통제를 통해서 기술 지조라든지 장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조 소요 제기 어떤 정비 그다음에 능력 검토 그다음에 발전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수지원사령부에서 하는 업무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지원 보급대대라든지 직접 지원 보급대대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자, 임무는 뭡니까? 군 및 군단 지역의 어떤 2, 3, 4종 보급 지원과 물자 수리, 그 다음에 세탁, 폐품 수집, 그 다음에 후송, 영연, 근무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기능은 어떤 3 내지 7개의 어떤 지원 및 보급 중들을 지휘하고 운영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부대지휘를 위한 어떤 참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지 지원 통제 및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일반 지원 보급대의 어떤 역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탄약대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약대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여기선 3개나 7개의 어떤 탄약 보급소 이 중대를 지휘하고 그 다음에 야전군부대에 대한 어떤 이 탄약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탄약 관련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하고 하달해서 어떤 지역 내 이 폭발물 처리 근무라든지 이하 탄약 보급소 제거 통제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약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예하부대의 어떤 그런 그 탄약이 그다음에 미발탄된 이런 어떤 그런 탄약들 이런 것들을 폭파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부대에서도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할 때도 보면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수리탄을 투척을 하고 터지지 않은 아마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그 폭탄 그런 수리탄이 이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학생들이 또 호기심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에 그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미발텐된 어떤 그런 수리탄을 아마 만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보급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재처리되고 그다음에 이런 폭발물을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탄약을 관리하는 뭐 이제 부대는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그 사격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안전 장치를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대의 또 역할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원 정비대입니다. 특히 이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예속된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 정비 중대에 대한 지휘 및 감독과 그다음에 사단, 비사단 부대에 대한 어떤 7구종 여기는 보급이라든지 4단계 정비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3개에서 7개 보급 및 정비 중대를 지휘, 운영, 통제하고 있고 부대 지휘를 위한 어떤 참모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일반 지원 정비 대대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직접 지원 정비 대대입니다. 직접 지원 정비 대대. 자, 직접 지원 정비 대대는 여기도 이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죠. 군단이라든지 군 근무 지원에 위치해서 지역 내 어떤 비사단 부대, 군이라든지 군단 어떤 직할 부대 여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7구종 보급에 대한 직접 지원, 그다음에 사단이나 여단의 어떤 정비 부대의 보강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대지를 위한 어떤 참모계획 수립과 집행, 그다음에 감독 및 행정 지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직접 지원 정비대대의 어떤 임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자동차 대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군단이라든지 군 근무지원 또는 후방 지역에 배치돼서 지역 내 어떤 부대들에 대한 육로 수송 지원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임무와 수송 이동계획, 그다음에 수송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다음에 자대 및 예속 부대에 대한 어떤 행정 및 정비 지원과 수송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여기는 경자동차 대대에서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의무 보급 정비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야전군 지역 내 어떤 의무 보급품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획득하고 저장하고 불출하고, 그다음에 의무 장비 정비 지원 제공을 통해서 임무와 야전군 지역 내에서 의무 보급 및 정비 지원 제공, 이러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군과 관련된 이런 부대에서 하는 업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이런 부대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군수지원사령부 육군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단에서는 군수사령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하부대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양대입니다. 급양대도 마찬가지로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이고, 그다음에 부식물을 소유 책정하고, 여기는 조달, 감사 및 분배 업무를 시행하고, 부식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이제 우리가 급양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군수지원단은 여기도 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여기 임무는 뭐냐면 지역 내 부대에 대한 어떤 야전 군수 지원, 그래서 해 공군의 어떤 공통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뭐냐면 보급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수송, 급양대 지휘, 운영 통제, 그다음에 어떤 보급품을 획득하고 저장하고 분출하고, 그다음에 기록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잉여품이라든지 초과품, 그다음에 폐품, 노예품에 대한 어떤 수집, 검사, 분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군수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다. 또한 야전 보급이라든지 정비 지원, 그다음에 지역 내에 부대에 대한 어떤 급양 지원, 그다음에 병력 및 활용 수송과 전시 동원 소요 계획 작성을 하고, 동원 물자 관리라든지 지원 통제, 그다음에 해공군 지상 공통 군수 지원, 그다음에 자체 부대 교육 훈련 및 후방 지역에 대한 이 경계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군수 우리가 지원단의 업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군단의 군수 지원단입니다. 자, 전방 군단 지원, 여기에는 전시 창설 N+3일과 관련돼서 이제 군단의 군수 지원단은 군수 지원 부대에 대한 이 보급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근무 지원 사항들을 감독하고 피지원 부대에 대한 군수 지원 제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수 지원단의 어떤 면에서는 임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예배속 부대를 지휘하고 피지원 부대에 대한 어떤 보급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어떤 근무 지원,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 감독하고, 그다음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군수 부대의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훈련에 대한 지휘 감독, 그다음에 군수 지원 사령부 간의 어떤 업무 연락 및 지시 사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에 대한 어떤 보급 청구, 그다음에 조치 행위를 중개, 그다음에 예배속 부대의 어떤 자체 경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부대 시설 및 부동산의 관리 유지, 이런 기능을 여기에서는 이제 군단의 군수 지원단이 이제 진행해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사단 군수처 및 직할 부대입니다. 자, 사단 군수처는 어디를 지원하기 하는 겁니까? 사단을 지원하는 거죠. 이 사단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 군수 지원과 방침, 이런 지침을 설정해서 전투 근무 지원 계획과 명령을 작성하더라고 시행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는 사단 군수처의 임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기능 업무로는 뭐냐면 보급의 소요 판단, 그다음에 청구, 획득, 저장, 분배, 그다음에 업무 통제,
그다음에 조정 및 감독과 어떤 자금의 소요 판단 및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급 분배 방법 및 정비 소요 이런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건의하고, 정비 대대 및 보급 수송대의 어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여기에서는 사단 군수처의 어떤 주요 기능 업무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수송 이동 관리 및 수송 근무 지원 업무를 수행해서 군수 자원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물자 준비 태세 업무, 그다음에 군수 현황 보고 및 군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 군수처에서 진행하는 업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단의 보급 수송대대입니다. 수송대대. 자, 사단 직할 부대로서 이 사단에 대해서 1, 2, 3, 4, 10종의 어떤 이런 물자 지원과, 그다음에 물자에 대한 어떤 정비 지원, 그다음에 세탁, 영연, 목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무 지원, 그리고 제한된 병력 및 보급품의 수송 지원 제공을 여기에서는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물자를 보급하고 수리하는 임무와, 그다음에 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보급 중대와 병력 및 물자를 수송하는 어떤 수송 중대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단 내 탄약 지원을 위한 탄약 전환 이 보급소를 운영하는 것이 사단 보급 수송대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단 정비대대입니다. 자, 사단 직할 부대로 사단 예하 부대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리 부속의 어떤 보급과 야전 정비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기능 업무로서는 여기에서는 사단 정비는 화력이라든지 기동, 통신, 일반 장비, 그다음에 특수 무기에 대한 어떤 3단계 및 제한된 4단계 정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 정비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투 근무 부대에 대한 어떤 근접 정비 지원, 그다음에 장비 및 수리 부속 획득, 저장, 분배, 그다음에 장비 군환 및 후송 업무, 이런 어떤 기술 지도 및 신규리 전파 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단 정비대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장비, 이제 군에서 하는 군이나 군단에서 이런 하는 각 그 예하 부대에서 하는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예하 부대에서 이제 하는 업무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어떤 군수 지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군수 지원 능력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제는 이 미래의 어떤 과거의 어떤 환경, 군수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이제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지원 능력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수 지원 능력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하면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전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시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제는 원거리 정밀 타격, 그다음에 무인 전투, 그다음에 비살상 전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양상으로 이제 미래전이 수행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고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런 무기들이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가 얼마나 어떤 그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해가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 산업의 어떤 변화 발전, 이거에 따라서 군수 산업도 상당한 빠른 이런 어떤 변화 양상이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미래전에 수행될 이런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전쟁의 현상은 이 걸프전과 그다음에 코소보전,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의 어떤 전쟁 사례와 어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비춰보면 정보 문명 시대의 어떤 전쟁의 양상은 이제는 새롭고 파격적인 이 변혁이 이제는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그 변화되는 이러한 어떤 미래의 어떤 군수 지원 환경에 변화되는 요구에 따라서 군수 지원 능력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군수 지원 능력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육군본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각 어떤 그런 군수사령부, 군단, 그다음에 예하 어떤 군단 어떤 사령부의 어떤 그런 군수지원사령부의 예하 부대의 어떤 그런 많은 업무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기,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왔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정보 문명 시대의 이제 전쟁 양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은 자 정보 문명 시대에는 이제는 정보 지식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이제는 여기서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는 모든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간 기업이 이제 AI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로봇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우리가 이제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38선을 지키고 있는 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군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현역들이 가서 곳곳에 가서 우리가 근무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보초를 쓰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부 CCTV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우리가 AI를 통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 지식이 경제에서는 이런 생산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는 파괴성의 어떤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 기술이, 정보와 지식이.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쪽에서보다는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런 전쟁 양상이 변해가는 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 육군은 이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면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에 기초한 전쟁 수행 개념과 방책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지식에 기초한 어떤 이제 디지털 이런 어떤 디지털 전쟁 개념의 틀을 어떤 채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쟁은 안개와 어떤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방책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보문명 시대에는 이제는 파괴의 탈대량화가 추가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미래의 전쟁에서는 자, 정보 지식 이러한 정보 지식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장거리 유도무기에 어떤 연계되고 결합해서 정밀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 없이도 이제는 승리의 성취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소냐면 자, 오늘날에 이 발전되고 있는 어떤 스마트 유도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도로 정밀화되고 그다음에 지능화되어서 단 한 발로도 목표를 명중하고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탄의 어떤 대량 소유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포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 자체를 이제는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일부만 그다음에 목표를 명중시키고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탈대량화가 이제 추구되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정보 문명 시대 우리 전쟁 양상에는 이제는 전투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상이라든지 해상, 공중 여기에 이어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 저 밑에 지역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뭐 다 피난을 가고 했지만 현대에서는 그런 전쟁에서 피난을 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의 어떤 사이버 공간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전투 공간이 확대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의 어떤 선진 강대국들만이 어떤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어떤 여러 가지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차 제3세계 국가들까지도
이제 그러한 잠재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 도의를 어떤 지구주의죠. 지구주위를 돌면서 전 세계를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정보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우주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이제는 작전 지역에 대한 이런 정보라든지 지식을 실시간에 수집하고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이제는 적에 의해서 파괴당하면 군사력 전체가 일시에 어떻게 됩니까?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제는 자신의 어떤 정보 흐름은 보호되고 보장하고 상대의 어떤 정보 흐름을 방해하고 교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전의 개념과 방책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정보문명시대 전쟁의 양상은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어떤 무인화 전투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됩니까? 정찰 항공기 조종사와 어떤 면에서는 전차 운전병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을 발견하고 적의 레이더를 어떤 교란하고 그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고 어떤 유독 환경을 청소하고 표적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파괴 이런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로봇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어떤 정찰이라든지 감시용 이런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여기에서는 활발하게 이제는 배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500여 기의 이런 미사일을 적지 않은 어떤 전투함을 작전 지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워싱턴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LA를 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쏘면은 이제는 거기서 날아오는 이런 어떤 유도 무기탄을 그다음에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정보 문명 시대 전쟁의 양상은 이제는 전투요원들이 고도의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 이제는 무장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여러 가지 어떤 대군의 어떤 지향의 징집 제도는 자료와의 어떤 싸움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미래 전쟁에서는 더 이상의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군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시대의 어떤 대금의 형태에서 이제는 정보시대의 소금의 형태로 변화되고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60만 대군에서 이제 50만 대군, 55만 대군 이렇게 자꾸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제 40만까지 이제 쭉 내려갈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병력의 모든 것들을 위준하기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현대전의 전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뒤처진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병력은 어떻게 됩니까? 현역에 대한 어떤 병력은 최소화하면서 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기는 어떤 면에서는 첨단 무기화 되는 거죠. 첨단 무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곳곳에 지켰던 곳곳을 어떤 면에서는 감찰하고 순찰하고 그다음에 감시했던 그런 어떤 부대는 누가 됩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로봇이 이제 대체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소규모로 이런 어떤 그런 정보 시대 소규모로 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이뤄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계층이 이제는 축소되거나 해체할 것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복을 입지 않는 민간인들이 이제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군복을 입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제는 이런 전투에 참여할 거다. 그럼 민간인이 참여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섯째는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최소 희생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최소의 희생으로 여기에서는 깨끗이 최단 시간 내에 스마트하게 여기는 승리를 성취하는 이제는 전투가 추구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선형이라든지 비접촉 전투, 그 다음에 무인 로봇 전투, 그 다음에 소프트 킬 이러한 전투, 그 다음에 사이버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오면서 미래의 전쟁에서는 적진 깊숙이 위치한 어떤 전략적 표적을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밀하게 파괴해서 적을 순식간에 마비시킴으로써 이제는 깨끗하게 승리를 성취하는 이런 어떤 방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보 문명 시대의 어떤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여섯 번째로 살펴봤는데, 이런 거 말고도 현대가 이제 AI 통해서 그다음에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어떤 그런 무기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들은 엄청나게 순식간에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군복을 입은 어떤 군인들이 전투를 했지만 이제는 민간인들이 이런 사이버상에서 그다음 우주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군수지원 환경과 요구 능력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자, 장차 이제 전쟁의 양상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강력화, 그다음에 정밀 타격전, 비선형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어떤 미래전의 양상은 북한과 주변국의 어떤 안보 위협을 고려할 시 여기에서는 모든 형태의 전쟁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든 형태의 전쟁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상존하고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서로의 어떤 국가 이익이라든지 생존을 위해서 안보, 경제, 외교, 군사 이런 어떤 첨대한 국가 간의 전쟁의 대립 양상이 이제는 예상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적인 어떤 환경하에서 미래전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의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전쟁 형태가 이제는 가능할 것으로 이제는 예상되고 있다, 또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전시 군수 지원의 형태 및 군수 지원 능력은 여기에서는 자, 한반도에서 상정 가능한 미래전의 양상에 대한 어떤 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이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뭐냐면 자, 군수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소로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작전 환경 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군수 지원 능력이 무엇이냐?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현대전은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했는데 현대전은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 이제는 현대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 이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평시 전투 준비 태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작전 환경 하에서 한국군의 어떤 군수 지원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평시 전투 준비 태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제한된 이런 어떤 자원 하에서 적시에, 그다음에 적소에, 그다음에 정량에 이런 어떤 군수 지원을 위해서는 물량의 확보보다는 여기에서는 군수 지원의 어떤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는 전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 전투 준비 태세 확보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적시적소 정량을 여기에서는 군수 지원을 여기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물량 확보보다는 상당히 군수 지원의 어떤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변해가야 된다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속 군수 지원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미래전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전군적인 이 자원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라든지 부대의 자원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히 물자를 보급하거나 그다음에 군수 부대를 이동시켜서 현장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급박한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신속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속 지원 능력 이를 어떤 면에서는 이 신속한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원스톱 어떤 지원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 지원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수 지원은 여기서는 군수 인력이라든지 장비, 시설, 물자 이런 것들의 어떤 중앙 통제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전쟁의 기뇨 물자라든지 핵심 기능에 대한 어떤 통합 지원하는 건 뭡니까? 보급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유료 탄약 어떤 수리 보석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수송 수단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 부대의 어떤 모듈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이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속한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듈화되고 그것들이 어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계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는 전투부대 자체의 어떤 전투 지속 능력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전에서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냐고 하면 전투부대가 재보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투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대의 어떤 경량화 차원에서 전투부대의 어떤 자체 전투 지속 능력 보강이 이제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부대의 경량화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체의 어떤 지속 능력 보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부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대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리 부석이라든지 전투 기념 물자에 대한 평시 그다음에 전시 이런 어떤 제도를 발전시켜서 전투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전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신속한 어떤 그러면 전투 지원 능력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민간 능력 활용 체제가 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어떤 최첨단 무기가 이제 최첨단 무기 즉 하이테크 장비 이런 인공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군 자체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군의 능력이 부족해서 민간의 능력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이제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복을 입은 이제 군인 전투보다는 이제는 민간인들이 이런 어떤 전투에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 자체 기술 수준이 미흡한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속도와 능력이 부족한 이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능력을 어떤 면은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민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첨단 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그다음에 어떤 민간 물류 체계 활용 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어떤 면에서는 챙겨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간 능력을 활용을 이제 앞으로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는 군수 지원 통제 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기는 뭐냐면 사전 준비된 이런 전쟁 시나리오와는
상당한 차이가 이제 있는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어떤 그런 작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군수 지원, 이 제한된 군수 지원은 뭡니까? 어떤 군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자, 그다음에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용 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 지원 능력을 이제는 통합관리라든지 이런 통제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군과 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통제가 되고 일원화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수와 작전의 어떤 이원화 통제 체제를 군수 독립 지원 체제, 즉 뭐냐면 군수 지원 체제와 작전 통제 체제로 이제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군수와 여기에서는 작전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원 체제로 여기에서는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별, 기능별 이원 지원 체제를 무기 체계별 통합으로 지원 체제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어떤 피동적이고 사후 준비형 이런 군수 지원 태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사전 준비형 이런 어떤 군수 지원 체제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신속한 이런 어떤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이런 군수 지원 체제를 지원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전쟁은 정말 이제는 예측하기 힘든 전쟁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들, 현역들, 장비들, 인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현대전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하이테크된 이런 어떤 그런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는 그것은 군수와 작전이 통합된 이러한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군수 지원 어떤 그런 조직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성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서부터 시작해서 군단, 군수사령부, 군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군수 지원 사령부 예하 부대의 어떤 그런 역할들, 업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역경 이런 어떤 군의 작전 그다음에 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변화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신속한 이런 어떤 군의 변화 양상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제2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동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역에 계신 우리 지휘관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이제는 맞받아 친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북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치되고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군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